안녕하십니까. 토픽투숙의 1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16강에서는 여러분들이 원고지 쓸 때 필요한 원고지 작성법과 교정보호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고지 작성법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글을 시작할 때와 새로운 문단을 시작할 때는 첫 칸을 비우고 둘째 칸부터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글을 시작할 때 이 첫 번째 칸을 반드시 비우고 써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단을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칸을 비우고 시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큰 따옴표로 된 대화글을 쓸 때는 첫 칸을 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칸을 비우는 경우는 이렇게 글을 시작할 때와 그리고 새로운 문단을 시작할 때, 그리고 큰 따옴표로 된 대화글을 시작할 때, 이렇게 세 가지 경우만 있습니다. 그래서 글을 시작할 때와 그리고 새로운 문단을 시작할 때는 설명을 드렸고, 큰 따옴표로 된 대화글을 쓸 때는 어떤 경우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한 사람이 안녕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또 그에 대해서 응, 안녕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다고 하면은, 이와 같이 두 사람의 대화문을 직접 인용문을 통해서 이렇게 대화문을 써줄 때, 이럴 때는 첫째 칸을 이렇게 비워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글과 알파벳, 아라비아 숫자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글은 한 칸에 한자씩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와 같이 한글은 한 칸에 한 자씩 쓰는 것이, 한 글자씩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두 번째, 알파벳은 대문자는 한 칸에 한 글자씩, 소문자는 한 칸에 두 글자씩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령 A, B, C, D 이와 같이 대문자는 한 칸에 하나씩 쓰고, 소문자는 이와 같이 A, B, C, D, E, F, G, H 이와 같이 소문자는 한 칸에 두 글자씩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아라비아 숫자는 마찬가지 한 칸에 두 글자씩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한 칸에 두 글자씩 써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오늘 날짜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 6월 19일이죠. 그래서 아라비아 숫자가 두 개가 나란히 나올 때는 이렇게 한 칸에 두 개씩 써주고, 하나밖에 없을 때는 그냥 한 칸에 하나만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문장 부호입니다. 네, 문장 부호는 좀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먼저 마침표, 쉼표는 원고지 반칸을 차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물음표, 느낌표, 그리고 퍼센트 부호는 한 칸을 차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속해서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도 반칸을 차지하는 것이 원칙인데, 괄호는 한 칸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 그리고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 그리고 괄호는 특징적인 것이 왼쪽 부호가 있고 오른쪽 부호가 있는 두 가지 부호가 나란히 같이 나오는 그런 문장 부호라서, 이것은 또 다른 부호와 다르게 또 구분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마침표, 쉼표를 보시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씁니다 라고 하고 마침표를 찍을 경우에는 반칸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칸을 한 칸을 나눠서 왼쪽에 치우쳐서 마침표를 찍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반칸이 비어 있기 때문에 다음 글자를 시작할 때는 이 칸을 비우지 마시고 바로 여기다가 써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쉼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쉼표를 찍을 때도 반칸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반칸을 이용해서
쉼표를 찍으셔야 되고, 그리고 다음 글자를 시작할 때는 이미 반칸이 비어 있기 때문에 바로 다음 칸에 글자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식으로 쉼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물음표와 느낌표를 쓸 때는 가령 예를 들어서 씁니까? 라고 표현을 할 경우에 물음표는 한 칸을 차지하기 때문에 가운데에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글은 이 물음표는 한 칸을 차지하기 때문에 다음에 한 칸을 띄고 그리고 다음 글자를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가령 여기서 네,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음표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에 한 칸을 띄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마침표와 쉼표와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느낌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낌표가 있으면 다음에 한 칸을 띄고 글자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퍼센트 표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뒷부분에 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첫 칸에 오게 될 경우 전줄의 마지막 칸에 쓴다. 이 마침표, 쉼표, 그리고 물음표, 느낌표, 퍼센트, 부호도 다 마찬가지인데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씁니다를 마지막에 씁니다라는 표현이 마지막에 올 경우에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데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다음 줄의 첫 번째 칸에 찍으시면 안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마침표는 마지막 칸에 마지막 글자와 함께 써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쉼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 경제, 쉼표를 찍어야 되는데 칸이 없으니까 다음 줄로 넘어가서 여기에 찍으면 안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마지막 글자와 함께 마지막 칸에 쉼표를 찍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물음표와 느낌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씁니까? 라고 마지막 칸에서 씁니까? 라는 표현이 끝났을 경우에 물음표를 다음 줄로 가서 첫 번째 칸에 쓰면 안 됩니다. 이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칸에 마지막 글자와 함께 이렇게 써주셔야 되고, 그리고 느낌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퍼센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퍼센트 같은 경우에 퍼센트가 예를 들어서 21%라고 하셔야 되는데 21%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퍼센트 부호를 쓸 자리가 없어서 다음 줄의 첫째 칸으로 넘어가면 역시 안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칸에 글자와 함께 숫자와 함께 이렇게 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는 반칸을 차지하고 괄호는 한 칸을 차지합니다. 자, 그리고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 괄호의 왼쪽 부호는 마지막 칸에 쓸 수 없고 첫 칸에 쓸 수 있고 오른쪽 부호는 첫 칸에 쓸 수 없습니다. 내용이 좀 복잡한데 자, 이걸 쉽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모든 문장 부호는 첫 칸에 올 수 없습니다. 모든 문장 부호, 어떤 문장 부호도 첫 칸에 올 수 없습니다. 단 첫 칸에 올 수 있는 문장 부호는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 괄호의 왼쪽 부호입니다. 그래서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 괄호의 왼쪽 부호만 첫 칸에 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와 같은 식으로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 괄호의 왼쪽 부호입니다. 오른쪽 부호는 당연히 첫 칸에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 괄호의 왼쪽 부호만 첫 칸에 올 수 있고 모든 문장 부호는 첫 칸에 올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문장 부호를 쓰실 때 쉽게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세 번째 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는 반칸을 차지하고 괄호는 한 칸을 차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괄호는 한 칸이기 때문에 가운데 쓰고,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는 반칸을 차지하기 때문에 마침표, 쉼표와 똑같이 취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반칸이 여기 비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다음에 글자가 올 때는 이 칸을 비우지 않고 바로 여기다가 글자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반칸이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 괄호의 왼쪽 부호는 첫 번째 칸에는 올 수 있지만 마지막 칸에는 절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오른쪽 부호는 첫 칸에 쓸 수 없다. 이 부분은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 괄호의 왼쪽 부호는 첫 칸에 쓸 수 있지만 오른쪽 부호는 절대로 첫 칸에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글이 끝났는데 괄호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오른쪽 부호는 절대로 첫 칸에 올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 칸에 마지막 글자와 함께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작은 따옴표입니다. 경제. 여기다가 작은 따옴표를 여기다가 표시하면 안 되고 여기다가 마지막 칸에 마지막 글자와 함께 부호를 표시해 줘야 됩니다. 이 부분은 마침표, 쉼표와 마찬가지고 다른 물음표, 느낌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문장 부호 중에서 첫 번째 칸에 올 수 있는 문장 부호는 오직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 괄호 중에 왼쪽 부호만 첫 번째 칸에 올 수 있고 나머지 부호는 첫 번째 칸에 절대 올 수 없다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교정부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정부호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글자를 수정을 해야 될 때 교정부호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수험장에서 글자를 수정할 때는 여러분들이 수정 테이프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수정 테이프를 이용하여 수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교정부호는 수정 테이프를 여러분이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 아주 유용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정부호를 잘 활용하셔서 유용하게 활용하셔서 교정을 하시게 된다면은 점수를 감점을 당하는 불이익을 벗어날 수도 쓸 수 있으니까 교정부호를 잘 익혀뒀다가 나중에 시험장에서 급할 경우에 교정부호를 잘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나와 있는 교정부호 외에도 다른 교정부호들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정도의 교정부호만 익혀두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띄어쓰기입니다. 띄어쓰기는 띄어쓰기를 해야 되는데 깜빡하고 띄어쓰기를 하지 못한 경우에 사용하는 부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터넷 등을 이와 같이 띄어쓰기를 해야 되는데 띄어쓰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 띄어쓰기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그런 부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붙여쓰기는 띄어쓰기 반대로 붙여 써야 되는데 띄어쓰기를 하는 경우에 이렇게 붙여주세요라고 하는 표시를 하는 부호입니다. 세 번째는 끼우기인데 끼우기 표시는 여러분들이 깜빡하고 혹은 나중에 글을 다 쓰고 난 다음에 어떤 어휘를 좀 더 표현을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어휘를 좀 더 추가하고 싶을 경우에 이와 같은 끼우기 부호를 사용해서 어휘를 추가할 수 있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여기다가
TV 광고라고 표시를 하고 싶을 경우에 이 앞에다가 이렇게 끼우기 표시를 해서 어휘를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여러 글자 고치기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한 글자 바꾸기입니다. 자, 여러 글자 고치기와 한 글자 바꾸기는 글자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뭐 글자가 잘못돼서 수정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표현으로 바꾸고 싶어서 고치거나 여러 가지 이유에 따라서 글자를 고치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 글자를 고치는 경우가 있고 여러 글자를 고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 글자를 고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 글자를 고치고 싶다. 세 글자를 고치고 싶을 경우에 이와 같은 여러 글자 고치기 부호를 사용해서 보거나 이런 식으로 여러 글자를 고칠 수도 있고, 그리고 한 글자를 고치고 싶을 때 한 글자를 고치고 싶을 때는 한 글자 바꾸기 표시를 부호를 사용해서 이와 같이 한 글자 바꾸기를 사용해서 한 글자를 고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글자 고치기 그리고 한 글자 고치기 부호가 약간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여러 글자 지우기가 있습니다. 여러 글자 지우기는 삭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글자를 삭제를 하고 싶을 경우에 이와 같이 여러 글자 지우기 부호를 사용해서 삭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 글자가 아니라 한 글자만 지우고 싶을 경우에는 가령 예를 들어서 한 글자만 이렇게 지우고 싶을 경우에는 이와 같이 한 글자 빼기 부호를 사용해서 한 글자를 지울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순서 바꾸기 부호입니다. 순서 바꾸기 부호는 문장 내에서 각 어휘를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를 바꾸는 이유는 표현을 좀 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광고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이 문장에서 순서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광고의 유형은과 같은 의미로 바뀌게 됩니다. 이와 같이 순서를 바꿔서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줄이기입니다. 줄이기를 하는 이유는 줄이 바뀌었는데 줄을 바꾸면 안 되는데 줄을 실수로 바꾼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이 문장 바로 다음에 나와야 되는데 이 문장과 이 문장을 이어주고 싶은데 그럴 때는 줄이기를 사용해서 이 문장과 이 문장을 이어주고 싶을 때 이와 같이 줄이기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줄이기는 이렇게 문장을 이어줄 때도 사용하지만 주로 단락 나누기를 잘못해서 단락을 나누지 말고 단락을 이어주고 싶을 때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줄 바꾸기는 단락을 나눠야 되는데 단락을 실수로 나누지 않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단락을 나눠주세요. 다른 단락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의미로 줄 바꾸기를 사용하셔서 줄 바꾸기 부호를 사용하셔서 단락을 나눠주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들여쓰기입니다. 들여쓰기는 첫 번째 칸을 비우는 겁니다. 첫 번째 칸을 비우는 건데 첫 번째 칸을 비우고 써야 되는데 깜빡하고 실수로 첫 번째 칸을 썼을 경우에 첫 번째 칸을 비워주세요. 즉, 이 전체 문장을 뒤로 한 칸씩 뒤로 밀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칸을 비워주세요 라고 할 때 이렇게 들여쓰기 부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가령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칸에 비우면 안 되는데 비웠을 경우에 첫 번째 칸을 비우지 마세요 라고 할 경우에는 내어쓰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이와 같은 표시를 해서 이 부분을 앞으로 밀어주세요.
여기다 내어쓰기 해주세요 라고 하는 표시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12가지 정도의 교정 부호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급할 때 적절하게 유용하게 쓸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원고지 쓰기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